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 대표님께 매번 격주마다 내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달에 2번씩, 보름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아마 직원이 보내기 때문에 제가 꼭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고고TV가 어떤 방송을 하든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진행하든 고고TV 개설 이래 꾸준히 고고TV를 후원하시는 남선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미안하고요. 다른 분들도 잘 구독료 내고 보세요. 실제적으로 고고TV가 유지되는 것은 남선호 대표님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록이라고 아마 댓글란에 표시하는 건데요. 남선호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평생을 보수로 살아오셨고 보수가 항상 승리하는 염원을 꿈꾸고 계신 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1박 4일에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게 또 경악할 말을 쏟아내는데요. 이거 이상한 놈입니다. 벌써 좌파 진보들이나 또는 일부 중도층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뭐 탄핵을 그러는데 그 보수라는 놈, 그 변희재라는 놈이 자꾸 탄핵 주도 시위에 참여하고 주도해가지고 동행벌이 하는데요. 탄핵은 불가할 겁니다. 식물정부로 아마 만들 것 같은데 근데 김건희 건이 크게 하나 터지면 탄핵을 아마 몰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며 보수는 개혁된다 하고 4년 동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튼튼한 보수 그리고 강건한 보수가 회복되며 정권 재창출과 장기 집권에 들어간다 하는데 윤석열은 틀려먹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연구에 연구. 연구는 착하게라도 하지. 사람은 웃기게라도 하죠. 연구는. 그 윤석열이 그 1박 4일 그 윤석열이 그 외교 정책은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은 담대하고 거대한 계획으로 일본과 화해하며 일본에 양보하며 그다음에 바이든이 시킨 곳을 향하여 바이든의 지향점에 편성을 해서 한미일 외교 군사 동맹으로 가고 있다. 사실상 외교 군사 동맹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보수 우파들도 아닌데 그 앵벌이 유튜버들이 지식인들도 많아요. 그 진행하는 자들이나 보시는 분들도 빨갱이 척결, 종북 좌파, 그 다음에 반부, 그 다음에 반중을 외치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그 희한한 논리를 펴는데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 과거에 껴봤기 때문에 신냉전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을 띄우고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그러는데 세계는 신냉전이 아닙니다. 다극화 체제예요. 지금 다극화 체제. 우리는 이제 중국과 접해 있고 중국의 거대 경제력과 거대 외교력의 또 인구, 생산, 소비 그런 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일본은 자체 내수 시장도 있고 그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 안 받는데 일본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미국과 동일체로서 중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경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강화했고 한국은 요번에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꾸 국내 언론 보수지 특히 조선중앙이 조선일보가 특히 그렇죠. 신냉전의 시대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갈 수뿐이 없다. 왜? 북중러의 동맹 강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렇게 외교를 하면 안 돼요. 필부인 고고TV가
그리고 신냉전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게 지금 공포와 압박과 가스라이팅을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대통령이 자격이 없어요.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것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국민의 불안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외교의 시금석입니다. 근데 이거 용콘대 놈들이나 국힘 놈들이나 꼴통 늙은이 25%가 신냉전으로 국군이 상승했고 윤석열이 외교를 주도하며 개소리죠. 어떻게 윤석열이가 일본과 미국의 외교를 주도합니까? 그냥 딸려가서 갖다 바치는 꼴이지. 그리고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 경제력과 인구를 바탕으로 외교 전선에 뛰어들는데 외교 전선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없고 또 경제를 갖다가 따라잡으려고 그랬죠. 그래 그게 이제 중국 압박, 반도체 2차 선지, AI 양자카 이거 이제 그 원천 기술을 미국, 일본이 끊겠다는 소리예요. 중국이 더 이상의 팽창을 막겠다고. 그죠? 경제가 발전하면은 군사 외교력이 더 신장하니까 끊겠다는 소리예요. 그래, 다극화 체제인데 이걸 갖다가 신냉전 이런 프레임으로 국민을 공포로 빠뜨리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다극화 시대가 뭔지 모르세요? 그거 미국이, 미국, 호주, 일본, 인도, 그것도 쿼터로 간 것도 그것도 다극하고 또 나토는 나토대로 지금 중국을 멀리하지 않아요. 또 러시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러시아를 그렇게 멀리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침범받은 것은 러시아의 과거 영토 회복 수복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부정부패 국가로서 나토에 가입을 갖다가 강하게 우크라이나에서 밀어붙이다가 침공받은 거예요. 그거 우리하고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영국은 그 미국 쪽으로 붙어 있지만 유럽은 전체가 다극화 체제. 유럽은 나토로서 미국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은 그거대로 받아먹고 중국하고는 그러니까 무역과 외교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디커플링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나토에서 디커플링은 우리는 안 한다. 우린 디리스킹을 한다 그래가지고 바이든도 홀짝 숨어가지고 우리도 디리스킹이다. 그리고 요번에 1박 4일 동안 한미일 회의하는 쪽에 미국은 야 북한 언제든지 만나겠다. 조건 없이 만나겠다. 중국도 만나겠다. 또 일본도 북한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러잖아요. 중국과 또 거래를 하고 있고. 근데 한국만 디커플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이라는 멍청한 게 지지세를 확보하고 국정 철학과 외교 철학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건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방송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어떻게 윤석열이가 외교적인 주도권을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가죠. 그 미일에 예속하는 관계예요. 군사 외교적으로. 우리가 미일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외교 군사력이. 일본 놈들이 육군이나 조금 부족하지. 일반 병이나 해군이나 공군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죠. 외교 정보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라는 놈들이 기가 차요. 어느덧 돌아보니까 윤석열이가 요번에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하면 끝나니까 이 가지고 또 지지를 올리고 윤석열이 인정받으려 대통령실에서 발광을 하죠. 국힘 애들하고. 저 보수주의자예요.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있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돼 있었다. 대통령실이 이런 성명을 발표해요. 거꾸로죠.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미일에 예속해 들어갔고 우리의 자주 주권은 없어지는 과정이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주도의 세계에 예속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죠. 요번에 잼버리 사태 같은 경우 어느덧 일어나 보니까 우리는 후진국이 돼버렸다.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기괴하게 논평을 하고 국민한테 계몽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이 1박 4일 동안
캠프 데이비드 회담 끝나고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하는 말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천공하고 김건희가 1빠따요, 천공이 2빠따요. 그 다음에 그 쓰레기 보수 우파들. 그 우파도 아니라니까? 앵벌이 유튜버 그것뿐이 안 들어있어. 늙은이 25%뿐이. 아니 뭘 이런 말을 해. 북한은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민간군이 국가 총력전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아니 이런 말을 왜 하죠? 우리 국민은 국민이 각자 도생을 하면서 우리 편한 대로 살면 돼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민간군이 국가 총력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국가 총력전하고 군은 방위 튼튼히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민이 왜 들어가죠? 오늘 뭐 얼지연습으로 민방위 훈련한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느 시대로 돌아간 겁니까? 60, 70년대로 돌아갔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시키지 않아도 국민들은 예비군으로서 나갈 것이고 국민들은 국가 총력청기로 국민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와줘요. 근데 이런 뭉치한 놈이 늙은이들 빨갱이 척결, 종북 척결, 북한 어쩌고 저쩌고 간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민간군 총동원 해야 한다. 지금 전시입니까? 이렇게 단순 무식한 놈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고. 지금 왜 민간이 나서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연말 연시에 가면은 경제가 어떤 식으로 파탄이 올 줄 모르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모든 것이 지금 예측이 틀리고 있잖아요. 왜 민이 나서야 돼요? 민을 갖다가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정부인데 정부는 하지 않고 맨날 공포만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침은 못해요. 아니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애들이 그거 쏩니까? 미국을 침략합니까? 일본을 침략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 도발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못 퍼도버려요. 그러면 세계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북한의 핵 사용을 불사할 것이다. 그 불사한 데는 미국하고 한국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을 때리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이 되고 한국을 때리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할지 안 할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아니 이런 공포를 왜 주냐고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단순 무식해요. 이 친구다. 내 친구 안에. 그리고 또 연합뉴스 언론 속보가 나오는 게 가짜뉴스, 위장평화, 선전선동을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해야 된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가짜뉴스의 남발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힘이고 위장평화. 아니 위장평화야. 그거 전부 다 좌파 진보 정권이 북한과 거짓평화 쇼를 했죠. 근데 보수도 했어요. 김영삼이가 김일성을 만나려다가 김일성이 대신을 바람에 못 만났고, 이명박이도 싱가포르 가가지고, 어떻게든 김정일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려서 안 만났고, 박근혜도 말이지, 당대표 시절에 말이야, 북한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그거는 우리가 한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고, 또 남북 긴장관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거짓평화, 위장평화라고 계속 전 정권을 공격하면 안 되죠. 기분이 존나게 나쁘지만은, 문재인이 거짓평화쇼를 한 거 나도 인정하지만은, 근데 너는 거짓평화쇼도 못하잖아. 그냥 북한과 딱 단절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설금설금 꼬셔가지고 말이지 다독거려주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선전선동을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해야 한다. 이 선전선동이라는 게 민주당 세력, 좌파 진보 세력을 말하는데 지금 선전선동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민주당 이재명이나 생양아치 새끼가 그렇게 선전선동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을 뽑았죠. 이재명을 물리치고 0.7%로 윤석열 뽑아줬잖아요. 하여튼 골 때리는 놈이 나왔어. 골 때리는 놈이. 눈 뜨고 보니까 대한민국은 공포가 돼 있고 계몽의 시대가 돼 있고 대한민국은 병영 국가가 돼 있다. 그거 TV의 말이 기준이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한두 달 있다가 일반 평론가들이 말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은 검찰총장하고 검사나 했지 공부나 좀 잘했지 서울법대 평균적인 우리 국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지적 수준보다 떨어지는 놈이 윤석열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계속 말을 했지만은 윤석열이 1년 5개월 동안 민낯이 나온 거 윤석열 실력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오늘 갑자기 북한의 핵 사용도 불사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세계에 아프가니스탄, 인도,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러시아, 중국, 북한, 또 하나 어디 있지? 걔네들이 핵 사용을 하려고 핵 개발했겠어요? 급주려고 그냥 자기들 나라 시키려고 한 거지. 이런 멍청한 놈이 국민한테 겁박이를 하는 놈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야 북한을 열심히 막고 한미일 그 삼각회의를 했으니 동맹으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겁박을 하면서 이런 정권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임 아니에요. 단임 5년. 그리고 기가 찬 것이 어제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필두로 조선일보가 그러는데 윤석열이 바이든이 윤석열 어깨를 감싸고 산책을 하면서 윤석열과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지 자상하면서 윤석열이가 아버지를 닮았다. 외교적인 성공을 뿌리는데 이런 게 가짜 뉴스예요. 바이든은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옆에 그 영상 붙여놨어요. 바이든은 이 나이도 많고 아들 같죠? 그죠? 기시다나 윤석열이가 아들 같아.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자기들을 갖다가 따라오는, 동맹 우방국이야. 미국의 관할에 있어. 그리고 바이든은 평소 그 행동을 보면 정상이다. 어깨 툭툭 치고 어깨 안고 그러고 다녀요. 응? 그런데 어제 이게 그 업시점인가 같은데 회담 장소인가 회의 장소 가는데 기시다하고 바이든이 둘이 걸어요. 걷는데 윤석열이 어깨 올리는 사진만 지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뿌리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옆에 붙여놨어요. 바이든하고는 한참을 갖다 어깨 동무하면서 둘이 속삭이고 밀당을 하고 가. 윤석열은 뒤에서 쫄쫄 따라다니다가 이 라인을 못 맞춰 얼른 가서 막 앞으로 가서 가만히 서 있고 이러고 다니고.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죠. 이런 밈을 돌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윤석열이 오늘 어제 귀국하자마자 귀국하기 전에 바이든하고 한미일 삼각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합시다. 한국에서 합시다 그랬잖아요. 그거 정치적인 거죠. 바이든은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왜 하겠어요? 하면 일본에서 하겠죠. 그 윤석열 입장에서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그 전에 한번 해가지고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지지율 안 올라요. 지지율로 넘어갑니다. 오늘 그 리얼미터가 조사를 발표했는데 어제도 하나 올렸죠. 일요일 날도. 그 노컷 뉴스가 5%가 떨어져요. 노컷 뉴스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 40% 전으로 가던 그 윤석열 지지율이 노컷과 RN서치가 조사한 게 35%로 5%가 폭락하는데 당연히 그 리얼미터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리얼미터도 지금 2.7%, 3%가까지 폭락을 해버려요. 이게 어디서 많이 떨어지냐 하면은 주로 수도권에서 떨어져요. 수도권하고 중도층에서 떨어지고 부산도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지난 금요일까지 조사한 거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잼버리 파행 후폭풍이다 그러는데 잼버리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니까요. 그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전라도도 한 15%, 20%, 25% 책임이 있다. 그렇게 나오나? 그것은 전라도는 윤석열이 주도한 중앙정부에 낑겨 들어가서 수발만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국가적으로 주도해서 잼버리를 관장하고 예산 집행했고 조직 관리를 가동시켰기 때문에 무조건 윤석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국힘이나 대통령실이 이거 문재인 책임이다.
전라도 책임이다 하니까 국민들이 지지율을 빼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그 K-팝 아무리 쇼해도 상관없다니까. 국민을 바보로 한다니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아침까지인가요? 사흘 동안 큰 윤석열 부친상 그것에서 막 조선일보를 필두로 말이지 막 띄었잖아요. 가족장 한다고 그러더니 어중이 떠중이 다 오게 만들었죠. 그게 문제예요. 가족장 하려면 가족장 딱 닫고 가족만 하던가 정치, 재계, 탤런트 그런 애들 부를 필요 없고 정광훈 같은 사이비 목사 무당 부를 필요도 없죠. 그렇게 했어야지 국민들 진정성이 있구나. 저런 거라도 제대로 하는구나. 가족장 한다더니 그냥 얼마나 그냥 바글거리고 왔는지. 그러니 지난 부친상에 가족장으로 그냥 아버지의 효도, 아버지가 가르침 이걸 그냥 존나게 두드렸어, 존나게 띄웠어. 조선일보하고 보수지들이 인터넷 겁먹은 인터넷들이 언론들이. 근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죠. 그런 거 이용하는 게 얘네들 단순 무식해서 그래요. 대통령실이 홍보수석실 그거 다 김건희가 장악해서 그런다니까. 하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하죠. 홍보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이 오늘 돌아와가지고 어느덧 우리가 세계 선두에 섰고 세계를 주도하는 맨 선두에 섰다는 이런 거지 같은 평론을 내놓는 대통령실이 어디 있어요? 그게 김건희 작품이라니까.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거 한미일 삼각회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거 이제 저는 조금이라도 상승하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까지 한 조사가 금요일날까지 벌써 윤석열의 이 한미일 삼각회의 출발하면서 다 나온 거니까, 지지율을 빼는 거 보선 이거 잼버리 때문에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실력이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벌써 반영이 돼야 돼요. 한미일 삼각회의가. 그런데 그거는 큰 효과가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의 25% 늙은이 빨갱이 척결 파만 살아놓고 앵벌이 우파 유튜버만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25%뿐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국민이 윤석열을 계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이에요. 우리가. 아주 비참해요. 저는 이런 방송하면서도.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제가 그랬죠. 3.8 전당대회 이후에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최소한 45%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국정이 마비되고 총선을 완패한다고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추석 전후에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고고TV가 진짜. 자. 그래서 이거 볼 필요도 없는데 특이점이 윤석열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이 되고 4주 동안으로 올라간 것도 없어. 0.1%, 0.3%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떨어질 지금 폭락을 하잖아요. 이게 윤석열의 특기라니까. 요번엔 김건희가 안 따라갔음에도 떨어지잖아요. 김건희가 따라갔으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왜? 지금 윤석열이 가는데 1박 4일 실무회담이죠. 실무회담 거창하게 국빈방문 캠프 데이비드 회담 그러는데 이명박은 부시하고 오바마 두 명한테 그냥 국빈방문 국빈 캠프 데이비드 회담 초청받았어요. 이놈은 바이든한테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한 대통령한테 국빈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참석한 건 윤석열이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참 두드리고 있죠. 대통령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두 명한테 국빈 방문도 받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받아 이명박이가 더 위대하지. 어떻게 윤석열이가 야, 너 한일 관계 회복해. 일본한테 예속돼. 그리고 나한테 와.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거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찔끔찔끔 올라가다 4주 만에 확 빼버리고 14주 만인가? 60%고 14주 만에 또 14주면은 3, 42 3개월 이상 3개월 반 만에 부정평가가 61%를 돌파해버려요. 부정평가가. 이게 문제예요. 제가 계속 그러죠. 그 괜찮은 평론가 한두 명 있어. 걔네들도 그래. 윤석열 부정평가가 55% 평균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55% 이하로 떨어지지 않나 이거 골로 가는 정권이고 총선은 참패예요.
윤석열 지지율 낄끌낄끌낄끌 해가지고 뭐 35%, 30%, 38%, 40% 그렇게 가죠. 근데 부정평가는 55% 이상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응? 죽어도 윤석열에게 싫다는 사람이야. 국민들 중에 55%, 60%가. 부정평가를 봐야 돼요. 긍정평가 볼 필요 없어요. 긍정평가를 70대 전후의 노인네들이 빠글빠글하게 응집을 해가지고, 진보 중도보다 더 많이 응답을 해서 윤석열 지지율을 갖다가 유지하자, 올리자 그래봐야 안 된다니까요. 일일 평가는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거 참 입에 신물이 날 정도인데, 윤석열을 안 바뀌어요. 쥐가 갔다 와서 쥐 스스로 국무회의에서 쥐가 칭찬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자아자찬하는 놈이. 자아자찬할 적에 국민들 덕분에 한미일 회의를 잘 끝내고 왔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뭘 오자마자 말이지. 대통령실에서 말이야. 어느덧 돌아보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선두 맨 앞에 서 있다. 세계 1위 국가였다.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가더라.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이끌어, 중국도 우리가 이끌어 가더라. 위대한 영웅이다. 이런 거지 같은 논평을 하고 대통령실 대변이라는 놈이 기가 차죠. 국민이 묻는 데는 하나도 대답 안 해요. 이놈 새끼들이. 국민이, 불만 있고, 의심, 그리고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놈 나와가지고, 가짜뉴스, 위장평화, 선전선동을 분쇄하자, 국론을 결집하자, 민간군 국가 총력전으로 모여라. 이런 거지 같은 말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요. 괴물에서 기괴한 거로 바뀌었지. 기괴한 놈이 나타난 거야. 하다 보면 전 이렇게 뿐이 말 못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